당신의 손길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김 박사님, 요즘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해요. 머리도 맑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네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점점 산성화되면서 혈관이 꽉 조여들고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탓에 몸은 지치고 정신은 무뎌지며 무엇보다 아내를 대하는 순간에도 예전 같지 않아져 버리죠. 아내가 피하는 그 미묘한 거리감, 눈빛이 달라진 그 서운함, 사실 그 시작은 몸속 산성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베이킹소다. 이 평범한 가루 하나가 몸속 산을 중화하고 막힌 혈류를 뚫어주며 다시 남자로서 자신감을 찾게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 정확한 양, 올바른 시기. 이걸 지켜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끝에서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7일 프로그램까지 공개할 겁니다. 혹시 지금 아내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잘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삶과 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원깃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당신만을 위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집들에는 조용히 한 구석 찬장에 놓여있는 작은 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냉장고 탈취제, 싱크대 청소용으로만 생각하죠. 빵 반죽에도 쓰이지만 놀랍게도 이 하얀 가루가 몸을 가볍게,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 혹은 탄산수소 나트륨은 자연스러운 산 중화제입니다. 즉, 합성약처럼 몸에 무리를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몸속에 쌓인 산을 자연스럽게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효능이 이미 현대의학에서도 연구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주 메디컬 센터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60대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아들이 위산을 줄이라고 마알록스 같은 약을 사다 줬는데 먹고 나니까 속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에 베이킹소다 있으세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거 찻주전자 닦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거 아주 소량 따뜻한 물 한 컵에 반 티스푼만 풀어 드시면 속쓰림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소화도 한결 수월해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위산을 잡아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을 조금 더 중성에 가까운 pH 상태로 돌려놓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매일매일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알록스, 알카셀처, 알카셀 같은 약물들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포함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베이킹소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많은 노인병 전문의들이 중년 이후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베이킹소다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도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노년층에서 베이킹소다를 적절히 섭취하면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이나 관절통 위험을 줄이고 신장기능 안정께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몸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치유하며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혈액순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뒤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듣기엔 이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연 베이킹소다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상호 씨 68세, 부산 외곽에 사시는 평범한 남성이십니다. 기계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 몇 해 전 은퇴하셨고 아내분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심각한 병도 없으신데 몸은 이유 없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제가 지방보건소 상담회에서 처음 뵀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큰 병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속도 편치 않고 화장실도 들쭉날쭉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프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그렇듯 김 씨도 힘들어도 말없이 혼자 참으셨습니다. 저는 김 씨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량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만성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몇 번의 상담 끝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만 풀어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보세요. 김 씨는 사실 별 기대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난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잘 안 믿었는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숨도 편해지고 잠도 푹 자고 아침에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신기하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 씨가 특별히 생활을 많이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식단을 한 것도 아니었죠. 단지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른 방법과 타이밍으로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기능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조금씩 좋아지고 소화도 안정되며 숙면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기분, 자신감, 부부 관계까지 조금씩 되살아난 것이죠. 여러분도 보셨듯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예전처럼 잘 작동하던 방식을 몸이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킹소다와 혈액순환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쓰고 나서 숨이 더 편해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사실 한국의 많은 집들에는 조용히 한 구석 찬장에 놓여있는 작은 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임리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 혈액순환, 생명, 에너지, 그리고 남성 건강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활력 넘치는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을 하나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혈액순환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갑니다. 눈은 또렷해지고 팔다리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피부는 생기를 되찾으며 부부 사이의 사적인 삶도 훨씬 만족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강이 막혀 물살이 약해지고 오염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밤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집니다. 혹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죠. 그리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과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만난 70세의 명수 씨도 그랬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자신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명수 씨는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점점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명수 씨의 혈액순환이 특히 미세혈관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흔합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왜 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혈액은 산소와 영양,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세포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가 원활히 흐르려면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 즉 NO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며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잘 돌도록 돕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베이킹소다라고 알고 있는 이 하얀 가루가 이 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빵을 굽거나 주방 청소할 때 쓰는 가루가 아닙니다. 이 작은 가루가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는 비아그라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죠.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아그라가 즉석에서 쓰는 도구라면 베이킹소다는 몸이 본래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무리하게 혈관을 자극하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몸을 바꿔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으며 소화도 수월해지고 피부가 밝아지며 무엇보다 한때 사라졌다고 느꼈던 자신감과 설렘이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력을 믿고 올바르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움 중 하나가 바로 베이킹소다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혈류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손발이나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휘하는 뇌도, 산도, 산성도와 혈류에 매우 민감합니다. 놀랍게도 베이킹소다는 머릿속이 뿌옇고 답답해지는 브레인 포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섰는데 왜 들어왔는지 문득 잊어버린 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을 까먹은 적, 혹은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온통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진 적. 이런 경험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혈류 부족과 체내 산성화라는 공통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혈액산소의 20%를 소비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려면 혈액이 잘 순환해야 하고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체내 환경이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져 흐름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떨어지죠. 그 결과 머리가 무겁고 집중하기 어렵고 심지어 예전처럼 삶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의 박지윤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책을 읽고 지역사회에서 중국어 수업도 하시며 꽤 활동적으로 지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책을 한 페이지 읽고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에 먼지가 가득 쌓인 것 같아요. 저는 박 씨께 간단한 습관을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타드시고 매일 7분간 심호흡 운동을 해보시라고요. 박 씨는 사실 별 기대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12일 정도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다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도 또렷해졌어요. 예전처럼 제법 머리를 되찾은 것 같아요. 이건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몸속 환경이 균형을 되찾고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뇌도 다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이킹소다는 치매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의 길을 뚫어주어
우리 안에 원래 있던 명료함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면 감정도 안정되고 잠도 깊어지며 잃었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마저 서서히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에너지를 올바른 길로 흘려보내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베이킹소다에 덜 알려진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냉장고 탈취제, 싱크대 청소용으로만 생각하죠. 빵 반죽에도 쓰이지만 놀랍게도 이 하얀 가루가 몸을 가볍게,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 혹은 탄산수소 나트륨은 자연스러운 산중화제입니다. 즉, 합성약처럼 몸에 무리를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몸속에 쌓인 산을 자연스럽게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효능이 이미 현대의학에서도 연구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주 메디컬 센터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아들이 위산을 줄이라고 마알록스 같은 약을 사다 줬는데 먹고 나니까 속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에 베이킹소다 있으세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거? 찻주전자 닦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거 아주 소량, 따뜻한 물 한 컵에 반 티스푼만 풀어 드시면 속쓰림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소화도 한결 수월해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위산을 잡아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을 조금 더 중성에 가까운 pH 상태로 돌려놓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매일매일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알록스, 알카셀처, 알카셀 같은 약물들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포함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베이킹소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많은 노인병 전문의들이 중년 이후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베이킹소다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도 혈중요산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노년층에서 베이킹소다를 적절히 섭취하면 혈중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이나 관절통 위험을 줄이고 신장기능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몸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치유하며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혈액순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뒤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듣기엔 이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연 베이킹소다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상호 씨, 68세. 부산 외곽에 사시는 평범한 남성이십니다. 기계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 몇 해 전 은퇴하셨고 아내분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심각한 병도 없으신데 몸은 이유 없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제가 지방보건소 상담회에서 처음 뵀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큰 병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속도 편치 않고 화장실도 들쭉날쭉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프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그렇듯 김 씨도 힘들어도 말없이 혼자 참으셨습니다. 저는 김 씨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량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만성 피로의 원인은 무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능력과 근육 회복력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공원 한 바퀴만 돌고 나서도 온몸이 뻐근하고 지친 느낌. 짧은 거리를 걸었을 뿐인데 마치 긴 언덕을 오른 것처럼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무거운 짐을 든 것도 아닌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기운이 쭉 빠졌던 기억. 몸에 열도 없고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체력이 달리고 회복도 더디고 조금만 움직여도 며칠씩 근육통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은 약하거나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운동을 할 때마다 몸속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근육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젖산이 시간이 갈수록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고 회복 속도를 늦추며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키죠. 젊을 때는 몸이 이 젖산을 금방 배출해 주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몸이 마치 파업이라도 하듯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큰 변화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방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가루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어쩐지 낯설게 들리시죠? 빵을 구울 때 쓰거나 냉장고 탈취제로만 생각했던 그 가루가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사실 베이킹소다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지구력 향상을 위해 비밀병기로 쓰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운동 후 근육에 쌓인 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저는 인천에 사시는 67세 민수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수 씨는 낚시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낚시를 다녀오면 온몸이 쑤시고 열감이 오르는 느낌 때문에 점점 운동을 멀리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고 운동량은 줄었으며 우울감마저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며칠씩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민수 씨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낚시 가기 전에 따뜻한 풀컵에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낚시 다녀와서는 의자에 잠깐 앉아 깊게 숨쉬고 몸을 가볍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민수 씨가 활짝 웃으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 낚시 다녀와도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자전거도 다시 탈 수 있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유가 남아요. 그날 민수 씨의 미소는 참으로 잔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회복의 방식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베이킹소다처럼 사소한 도움 하나가 우리가 이미 닫혀버렸다고 생각한 문을 다시 열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라며 기운 없고 발걸음이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해답은 의외로 바로 여러분의 주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은 분명 예전처럼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쓰는 또 다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들으면 더 기대가 되실 겁니다. 혹시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의삼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60대 이후 남성들의 차분한 얼굴 뒤에는 종종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고 감정도 분명히 살아있는데 몸의 반응이 늦어집니다. 발기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반사처럼 찾아오지 않고 때로는 약하거나 심하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이제 그런 걸릴 리조차 없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약에 의존하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간신히 지키고 계십니다. 비아그라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빠르고 강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욕구 자체를 되살려주거나 이미 균형이 무너진 몸의 시스템을 고쳐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스위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 전체가 깜깜한데 스위치를 켠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지 않듯 몸 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사실 남성의 성 기능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폐, 정신 상태 등 전신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타나는 섬세한 반응입니다. 특히 골반 쪽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몸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충분한 반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요새 대학에서 강의하던 중 만난 강 교수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그분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아직 욕구는 남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끝난 걸까요? 그분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후회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한때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던 남자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순환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강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느린 호흡 운동, 가벼운 아침 산책, 그리고 주방에 늘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바로 베이킹소다 같은 작은 도움만으로도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30대 시절로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연결될 수 있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감각을 되찾는 것이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감정 때문입니다. 결국 성건강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와의 미묘한 교감이고 믿음이며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눈빛과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억지스럽지 않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몸에서 비롯될 때 그 쾌감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50대 이후의 활력과 자신감의 열쇠는 여러분 부엌 어딘가에 놓여있는 아주 익숙한 물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매우 긴밀하고 조용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관과 피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트러블을 단순히 날씨나 화장품 탓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건조하거나 가렵고 칙칙해지는 문제의 상당수가 내부에 도와달라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소화기관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아 매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해지며 아침 커피 한 잔만으로도 점심때 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 속이 불편할 때마다 피부도 푸석해지고 생기를 잃습니다. 건조하고 당기고 심하면 빨갛게 발진이 나고 가려움증이 참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한방이든 현대의학이든 많은 의사들이 피부 개선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기관을 안정시키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게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찬장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 흰 가루가 따뜻한 물과 함께 공복에 소량 섭취되면 윗속의 과도한 산을 순하게 중화해주고 소화 과정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위산을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 환경을 적절히 균형 잡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덕분에 더부룩함, 가스참,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인천교회에 사시는 67세 유 여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유 여사님은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목과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수많은 크림을 써보셨지만 잠깐 진정되었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2주 뒤 유 여사님은 훨씬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피부도 훨씬 덜 따갑고 붉어지는 게 많이 줄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안정되면 피부는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닙니다. 위장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과 시기만 잘 지킨다면 특히 중년 이후 예민해진 소화기관과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데 꽤 신뢰할 만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무언가를 찾을 필요 없이 따뜻한 물 한 컵, 베이킹소다 한 스푼,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몇 분이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베이킹소다가 그렇게 좋다면 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건가?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베이킹소다 역시 생리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안전한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컵 하버에 어머러지 반이건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 공복,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3차째 4회 정도가 적당하며 매일 연달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도록 가볍고 꾸준하게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억지로 변화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매일, 심지어 하루 2번씩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며 위산의 pH 균형이 무너지면서 메스꺼움이나 카스참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지나치게 알칼리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원래 균형으로 되돌아가도록 살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식사를 막 끝낸 직후에 드시는 겁니다. 식후에는 이미 소화작용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때 베이킹소다가 위산과 반응하면 쉽게 가스가 차고 위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복용 시점은 식전 203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베이킹소다를 드시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혈중 나트륨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베이킹소다의 진짜 가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가 아닙니다. 적당한 양, 올바른 타이밍,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의 조화.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때, 적당히 주면 잘 자라지만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고 잎이 노랗게 변하듯이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큰 사랑을 받은 건치를, 루틴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루틴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점차 가볍고 맑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생활 리듬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곧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복잡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 7일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을 다시 깨워주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저 조금은 부드럽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분명히 느껴지는 방법을 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7일 루틴은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실천법입니다. 저는 이 일주일을 두 가지 리듬으로 나눕니다. 활동하는 날과 회복하는 날, 1, 2, 4, 6일째 되는 날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컵에 깨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날은 집 근처 공원이나 가까운 거리를 약 2주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장기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3일째와 5일째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주세요. 쉬는 날도 루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조금 특별한 회복 시간을 가집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2스푼을 풀어 족욕을 해보세요. 약 20분 정도 발을 담그며 몸의 긴장을 풀고 깊고 천천히 숨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단 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하시는데 이걸 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잠이 훨씬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요. 가장 좋은 점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외울 것도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7일 루틴 체크리스트를 인쇄해서 냉장고나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시고 실천할 때마다 작은 네모칸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분명 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확실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더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 설탕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잠자리에 15분만이라도 일찍 드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이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이 10일 루틴이 기적을 만드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몸이 다시 깨어나도록 부드럽게 초대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해도 끝끝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 부족도 아니고 영양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말 못할 감정의 매듭, 부끄러움, 압박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매듭을 풀어낼 수 있을 때 생명력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 7일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일에서 10일 뒤에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내 몸의 감각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지표라는 것을요. 베이킹소다 한 컵, 그리고 약간의 여유와 관심만으로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결코 소리치거나 과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근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주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박사님, 요즘 잠을 너무 잘 자요. 새벽 3시에 깨서 뒤척이던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예전처럼 멍하지 않아요. 혹은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이웃이 혹시 한국 화장품 쓰냐고 물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엔 잠잘 때 여기저기 쑤셨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밥 먹고 나면 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요즘은 속이 편해요. 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바로 다시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완치된 것도 아니고 젊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주도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 인천에 사시는 한 남성어 환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매력적이며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진짜 힘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이킹 소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60대 이후 분들의 건강을 은근히 무너뜨리고 삶의 방향을 빗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을 가장 은근히 무너뜨리고 인생의 길을 비틀어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 가족의 눈치, 사회의 시선에 늘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작은 한숨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이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막고 결국 만성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심지어 남성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숨기고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털어놓는 한마디, 박사님, 저는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 말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운동, 식이요법, 약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혈액순환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으면 쇠약해지고 작아지고 삶의 활력도 잃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봐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속삭이던 신호들이 이제는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로감, 수면의 질 저하, 이유 없는 무력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물 한 컵에 녹인 반 티스푼의 베이킹소다, 혹은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산책 한 번이 우리의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킹소다는 몸속 산도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낮추며 소화와 피부까지 연결된 섬세한 회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동 후 쌓이는 젖산을 줄여 피로를 덜어주고 혈류를 개선해 남성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지켜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장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도성, 자존감, 그리고 나이 들매 깊고도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래 살면서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혹은 언젠가 내 몸과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더 부드럽고 현명해졌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한 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고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채널의 노인의 삶과 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영상에서 저는 건강뿐 아니라 신념, 인내, 그리고 나이 들매 조용한 아름다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자신만의 가장 멋진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